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물건을 구입했는데 일주일간 배송이 되지 않았고 환불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판매자의 태도였습니다. 계속 그냥 그 얼마 안 되는 돈 환불해주겠다고 말만 하면서 정작 돈은 돌려주지 않고 제 성질을 건드리더라고요.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SNS를 통해서 가해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친구로 보이는 대여섯 명의 지인에게 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가해자의 연락처도 받아냈는데요. 추후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맞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어쨌든 뭐 피해자의 입장인데 가해자와 인터넷으로만 이야기를 나누다가 SNS를 통해서 어떻게 찾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해자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가해자의 연락처 등을 물어봤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좀 우려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뭐 조심성이 많으신 분 같은데 요즘에도 뭐 개인정보 하도 뭐 난리를 치니까 다들 그러니까요. 이제 뭐 위반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이런 그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 수범자는 누구냐면 개인정보 처리자. 예,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의 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개인정보보호법 사항의 예. 어떤 수범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친구들한테 물어서 뭐 그리고 피해자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연락처 좀 알려달라. 내가 피해를 입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엄청난 비방을 하고 뭐 명예훼손이 될 만한 어떤 얘기를 하면 좀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분한테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이분을 연락을 해야 된다. 연락처를 알려달라. 이런 정도로 해서 친구분들이 아이고 이거 내 친구 잘못되겠네 하고 연락처를 알려준 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럼 뭐 김수환 변호사님이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개인정보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어때요? 네, 연락처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까 김수환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정보 처리자인데요. 예,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은 업무를 목적으로 지금 지인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은데 어쨌든 중고거래로 인한 사건 사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물건도 보내지 않고 환불도 안 해줄 생각이었다. 이러면은 이건 뭐 사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 뭐 물론입니다. 예, 당연히 뭐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이 뭐 그냥 의도적으로. 물건 구매를 하고 뭐 실제로 그 물건도 없었고 예. 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사기에 해당하고요. 예, 이 경우에는 뭐 당연히 고소를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또 얼굴 안 보인다고 서로 댓글이나 막 그런 조롱하고 비방하는 글을 남기기도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사이버상에서 모욕죄도 역시 모욕죄의 성립 요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연성, 모욕의 성립 여부, 피해자, 가해자의 특정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 모두 인정돼서 사이버 모욕죄로 인정된다면 형법 311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